네, 큐브의 첫 번째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비극적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친딸의 극단적인 선택을 도운 친정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 박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사건 큐브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좀 짚어볼 텐데요. 딸과 두 손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현장에서 흉기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친정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60대 A씨라고 합니다. 살인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변호사님.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시면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친딸, 그러니까 40대 딸이 그 자식들 딸을 이제 살해한 사건이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딸의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13살, 5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방조했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요.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경위를 살펴봤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는 이 친딸과 이 친정 어머니의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가정 불화가 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법원이 판단한 걸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 이 판단 배경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사실 어머니로서 딸과 자신의 손녀들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떤 현장에 함께 있고 그런 어떤 행위들을 갖다 목격을 했다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본인으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받았던 그런 어떤 충격, 이런 것들 정신적 상처를 좀 치료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당시 현장을 외부에서 누군가가 침입한 그런 어떤 흔적들은 전혀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그런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그런 어떤 우려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법원의 판단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짚어봤고 앞으로 이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처벌도 가능한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께서 해주신다면요. 재판부에서 정신적인 상처의 그 상처 치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만큼 심리 치료에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치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범죄는 범죄입니다. 살인죄의 살인 방조죄라는 것은 살인죄의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처벌하지 않는다는 아니기 때문에 살인 방조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만 여러 정황상 가정 불화가 있었고 또 이 이외에도 아들에 대한 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가정 불화가 야기된 사건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강력 범죄로 이르기 전에 우리 사회가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 정신과 상담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위기가 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치료가 끝나고 어떤 신변의 어떤 안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상까지 저희가 해보면서요. 첫 번째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